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는 국민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아주 많은 그런 청와대입니다. 옛말에 곡괭이 침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헌법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류의 지혜가 발달하면서 아주 먼 옛날부터 깨달았던 것은 임금이다, 군주다 하는 자의 목소리가 자주 들려오지 않는 것이 태평성대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징표라고 해야 하겠죠. 지금은 물론 군주가 없는 그러한 국민이 선택한, 국민이 선출한 공무원이 통치기관에서 국민의 그 뜻에 따라서 국가를 운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더라도 국가를 운용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외형으로 보았을 때는 자칫 군주와 같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국민의 공무원, 국민의 일꾼은 무엇인가? 묵묵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습니다. 거의 자체 방송국을 운영을 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크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와대는 이미 KTV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는 올해 갖가지 방송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기자들을 가까운 곳에 모아놓는 것도 모자라서 방송을 직접 국민에게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방송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북방송과 같은 성격입니다. 국민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일반 언론의 보도로 충분할 것입니다. 청와대에는 대변인이 있고 대통령은 긴히 알릴 바가 있으면 대변인을 통해서 언론에 전달하고 국민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런데 별도의 방송을 몇 개씩 만들어서 국민에게 새로운 대통령의 말이 아닌 청와대의 말을 들려주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업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국민에게 전해주겠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그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굳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흔히 이야기하듯이 국민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하겠다. 그런데 굉장히 한가하신 모양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를 벗어나서 남는 시간에 하는 겁니다. 국민도 바쁩니다. 국민은 국민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대통령 보고 알아서 꼭 필요한 관리를 하라고 시켰더니 관리하는 사람이 일일이 국민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조르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살피고 깨닫기 바랍니다. 어떻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소통이라는 것도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 로봇 공무원들로서는 국민에게 그렇게 너무 조를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 문제는 소통을 하자고 하는데 청와대가 말을 못하든지 국민이 말귀를 못 알아듣든지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결국 청와대와 국민의 언어가 서로 다르다. 이것이 문제이죠.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재인과 청와대, 그쪽에서는 늘 저희 나라, 저희 대통령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상대 측에 앉아서 그 말을 듣는 국민은 너희 나라, 너희 대통령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한국어를 쓰는데 청와대는 문국어를 쓴다. 문재인의 언어, 다시 말해서 그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너희 언어, 우리 국민의 언어가 아니라 너희들의 언어,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이 선출을 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전적으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측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죠. 아주 최근의 일을 가지고 이것을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2017년 12월 18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 박수연 대변인, 청와대에 게시하는 글에서도 그 오자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또 틀렸군요. 여기서도 보니까 그 오자 정도는 점검을 해서 올리도록 하십시오. 박수연 대변인,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신지연 해외 언론 비서관이 출연해 소쿨하고 솔직한 순방 뒷얘기를 들려드립니다.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고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의 순방 소식을 12월 20일에 청와대에서 들려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아들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순방 소식일까? 그것은 전후 사정을 청와대에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18일이라고 하는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직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6일 밤 귀국했고 17일에는 휴식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18일 이 게시물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순방 뒷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중국 국빈 방문의 이야기, 그동안 전해지지 않았던 그것을 이야기해 주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문맥 파악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중국 방문의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하고 인터넷은 물론이고 종이신문까지 다 그렇게 나갔죠. 그랬는데 이틀 후 12월 20일에 청와대에서 방송을 한 그 방송 내용은 지난 6월 미국 방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중국 방문 이야기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18일에 예고를 하면서 이 방송이 11월 30일에 촬영한 것을 그저 묵혀두었다가 20일이 지난 후에 지금 다시 꺼내서 보내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18일에 알리고 20일에 하겠다. 거기에다가 앞에 so cool하다. 이 so cool이라고 하는 말은 멋지다, 끌린다 그런 이야기죠. 아주 신선하고 새롭고 흥미로운 것, 그것이 so cool한 것이지 20일 전에 찍어서 놔뒀던 그것도 몇 달 전 이야기를 그 모자이크 하듯이 짧게 해가지고 만든 그 방송을 보내주겠다, 보여주겠다. 그것은 so cool한 것이 아니죠. 아마도 cool이라고 하는 COOL이 혹시 cold라고 하는 COLD의 오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빛바랜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들게 되면 그것을 cold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청와대는 이렇게 아주 so cool한 순방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12월 18일 대통령이 돌아와서 겨우 하루 쉬고 난 그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다. 국민들이 전부 그것을 중국 방문으로 알아들은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그런 태도로 지금 사과도 안 하고 있죠. 이런 보도 때문에 모든 언론이 오보를 내고 말았습니다. 물론 언론은 언론이지만 국민들은 결국 속았던 것이죠. 이렇게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국민과 다른 언어를 쓰고 사실 이와 같은 그 문장을 게시하고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수준이라면 수학능력 시험을 보면은 점수 엉망으로 나옵니다. 이런 일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문건을 내놓아야 하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했으면 응당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고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데 너무나 항상 실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청와대는 원래 그래요 하고서 그저 고개를 숙이고 때가 지나가기만 바라는 듯 합니다. 이제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죠. 문재인 대통령은 역지사지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사무를 보기 위해서 있는 그런 그 시설이죠. 집 단속 좀 제대로 하십시오. 청와대가 엉망입니다. 역지사지라고 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그 게시물 내용을 보십시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아볼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역지사지하지 못하는
청와대가. 그런 청와대를 꾸려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남에게 역지사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 역시 밖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 할 때는 또 주객이 전도된 상태에서 그 말을 쓰고 있어서 정말 끝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12월 20일 청와대에서 했던 방송, 그것도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하죠. 청와대에서 방송한 그 방송의 제목은 청쓸신잡.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중국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어를 이렇게까지 학대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약어를 쓸 때에는 그 약어의 어감도 생각을 해야 하고 또 그 약어를 보면서 의사 전달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청쓸신잡 어떻습니까? 이것을 듣고 그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이런 제목을 써도 되겠습니까? 이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정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물론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이 넓은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TVN에서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쓸신잡에서 청쓸신잡으로 좀 바꾼 것이구나. 어쨌든 양쪽 다 참 글을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청와대에서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12월 18일에 예고편 동영상을 짧게 청와대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고편에서 이 진행자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쓸신잡 아니고 청쓸신잡. 예고편이고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예고편이니까 실수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그것이 예고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완성품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었다면 고쳐서 제대로 된 것을 내보내야 하는데 어쨌든 예고편이니까 그렇다고 하지요. 그랬는데 12월 20일 본편에서 다시 동영상에서 알쓸신잡 아니고 청쓸신잡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개의 동영상은 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는 청쓸신잡이라고 하는 방송을 한다.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청와대와 관계가 없는 사기업의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편과 본편에서 그것도 시작할 때 두 번씩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광고에 대한 제한 규정을 알고 있을 겁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라든지 특히 선거운동할 때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그럴 때 광고를 이런 식으로 속여서 광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규제를 하는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지금 이 방송의 제일 마지막을 보면 청와대의 공적 방영물과 동일하게 청와대 마크가 나타나 있습니다. 청와대가 책임을 지는 동영상이라는 뜻이죠. 물론 동영상의 계정도 청와대입니다. 결국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청와대가 TVN의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다. 청와대는 워낙 국민이 알아듣는 말을 모르니까, 한국어를 모르니까 이것이 광고인지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청와대인 한 청와대가 몰랐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죠. 청와대는 의사 무능력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몰라도 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홍보, 청와대가 사기업을 홍보를 해준다. 청와대의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면서 국민은 그러한 광고를 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강제로 이것은 아주 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이것은 대통령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TVN은 사회적 기업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이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개인 가게 가운데 생활보호를 받는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것이 오늘날 법적인 사회적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TVN은 사회적 기업이 분명히 아니고 청와대에서 이런 특별 배려를 할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이 행위는 물론 고의든 과실이든 그것을 논외로 하고 이것은 부패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부패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착이라고 하고 특히 정부가 이러한 부패나 유착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 2017년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깔끔하게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 진행자, 청와대에서 방송을 하면서 왜 이 외부에 있는 사기업체에서 자신의 방송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불러들였을까? 좀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비슷하더라. 그것 말고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번 청와대 방송에 꼭 필요한 어떤 기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가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진행자가 방송을 하면서 청와대 방송 제목도 틀렸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진행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관한 알아두면 쓸모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이것은 청와대의 청쓸신잡이라고 하는 원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쓸데없는 신비로운 잡학사전. 이것을 줄여서 청쓸신잡. 이렇게 방송 제목을 올렸고
결국 모든 사람이 와서 보지는 않았지만 5천만에게 청와대의 이름으로 홍보를 한 방송입니다. 그 방송 제목을 진행자로 온 사람이 이렇게 틀린 글자를 따지면 6, 7, 8글자, 9글자나 틀렸습니다. 거의 제목을 외우지 못했다고 해야 하겠죠. 이렇게 중요한 청와대에서 하는 방송, 그 방송 진행자가 자신이 하는 방송 제목을 외우지 못한다. 이것은 진행자로서의 능력이 없다. 그것을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노쇠했다든지 아니면은 지력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불성실했다든지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 방송의 진행을 맡았을까? 방송 진행자가 그 프로그램의 제목도 못 외우고 거기다가 시작할 때 자기가 밖에서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방송 제목을 홍보처럼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또 이 사람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방송의 시작 멘트를 하면서 자기 자신은 이번 이 방송의 사회자처럼 진행만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이 방송이 마치 자기 방송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그런 멘트였죠. 이 사람이 나가고 있는 방송은 알쓸신잡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청쓸신잡을 자기 자신이 그 방송의 주인처럼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을 불러냈다. 지금 저 카페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진행자로서,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연설자가 초청돼서 연설을 하고 가는 사람은 그 모임을 자신이 주관했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청쓸신잡이라는 방송을 자신이 만들었다는 식으로 이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진행자로서 온 손님인데 손님이 주인공인 청와대 수석을 불러낼 일은 없죠. 자기는 그냥 불러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이 방송을 들어보십시오. 이 진행자가 청와대 수석을 다 불러냈다. 자기가 섭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내막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또 자신의 그 위치를 파악을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참 배가 산으로 가도 사람마다 제각각 산으로 간다. 그런 그 느낌이 듭니다. 다 좋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그리고 특정 업체의 광고만 하는 진행자를 청와대가 왜 섭외했을까? 우리는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실망을 하고도 그래도 청와대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을 진행자로 섭외했겠지 하고 또 믿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전문가인 것은 맞습니다. 그는 음식문화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순방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진행자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의 순방 가운데 음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는 것인가? 시청자는 물론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번 청와대 동영상 중에 전체가 한 20%
18분, 한 20몇 분 되는 동영상입니다. 그 중에 한 4분 정도 컵라면, 디저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음식문화 전문가를 불러서 컵라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국빈 만찬에 나오는 디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적합한 그 소재는 아니지만 소재야 다양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4분 동안의 내용은 컵라면 맛이 회사마다 어떻게 다르고 디저트는 국가마다 어떻게 다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그 4분 동안 그 청와대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청와대 수석 등이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바빠서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은 적이 없다.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이 진행자로 섭외된 이 사람이 음식문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음식문화 가운데 밥을 먹지 못하는 음식문화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코멘트를 해봐라. 그러면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웠겠죠. 이 사람이 음식문화 전문가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맛 전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밥을 굶은 맛은 어떤 것일까? 점점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몇 차례를 참고 기다려 보았지만 결국 이번 청와대에서 진행자를 섭외한 것은 실패했다. 관계없는 사람이 왔다. 게다가 방송 제목도 모르고 게다가 자신이 손님인지 주인인지도 혼동을 하고 그런 사람을 섭외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 청와대 수석,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또 이번 방송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을 국민들한테 다 보여주고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12분 29초 정도 되는 그 부분에 자막이 나옵니다. 이것은 박수현 대변인의 그 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막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깜짝 쇼핑몰 방문도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갑자기 예정에 없이 쇼핑몰 방문을 했는데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죠. 이는 당초 일정에 없었지만 조코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기념품을 선물하기 위해 인근 쇼핑몰 방문을 즉석에서 제안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7년 11월 9일자입니다. 아무튼 청와대 측에서 하는 이야기와 이 연합뉴스 이야기는 정반대이죠. 어느 쪽이 옳은지 양자가 밝혀서 국민에게 바른 내용을 알리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분 16초 부분에 또 다음과 같은 자막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쇼핑몰 가는 줄 모르고 카트 타는 대통령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었던 윤영찬 수석. 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부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쇼핑몰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쇼핑몰 가는 줄 모르고 카트 타는 대통령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었던 윤영찬 수석. 이러면 대통령이 카트를 탔는데 쇼핑몰을 가는지 모르고 탄 것이 되겠죠. 문장 부호는 바로 이럴 때 그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대통령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카트를 탄다면은 여기서 카트라고 하는 것은 작은 전기자동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 납치죄가 됩니다. 물론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신체를 이동시키게 되면 그것이 납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글을 못 쓴 죄에 그치지 않는 것이죠. 청와대 측에서는 이렇게 써놓고 쇼핑몰 가는 줄 몰랐던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윤영찬 수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그 뜻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너그럽게 봐주더라도 두 가지 뜻이 최소한 나와야 하는데 여기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막은 틀린 것입니다. 또 청와대의 이 수석이나 대변인 이런 청와대 직원들이 무엇이 범죄인지 무엇이 위법행위인지 그런 데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상식만 있어도 하지 않을 행위를 버젓이 하고 그런 것이 이번 동영상에서 또 드러났습니다. 이 방송 17분 31초 부분에 보면 윤영찬 수석이 휴대폰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보여줍니다. 윤영찬 수석의 휴대폰에는 미국 백악관에 갔을 때 미국 국빈 방문 때 찍은 사진이다 그렇게 하면서 보여주는데 거기에 미국 대통령 부인의 모습 그리고 여성의 드레스 자락이 보이는 그러한 썸네일 그 이미지 파일이 큰 화면 밑에 보면은 작게 보이죠. 빼곡하게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전부 여자들 사진만 잔뜩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은 알 수 없죠. 그런데 윤영찬 수석은 이 사진들을 수집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이 수집하고 싶다고 그런 사진 정지 화면을 보여주면서 자막도 넣어서 윤영찬 수석은 이런 사진을 더 많이 수집하는 것이 꿈이다. 그런 내용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사진을 찍은 것이 날짜까지 나옵니다. 6월 30일에 저장한 이미지 파일로 나오는데 그것을 11월 30일에도 소지하고 이 방송을 11월 30일에 촬영했다고 하니까 녹화를 했다고 하니까 그 11월 30일까지 자기 전화에 넣어놓고 게다가 방송에서 그 파일을 열어서 보여주면서 국내 국외에다가 공개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아마 지금도 소지하고 있겠죠. 이것은 법률을 위반한 범죄 행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바로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 엄수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수석이 이것을 자기 휴대폰에 넣고 다니면서 그 휴대폰이 그 업무용인지 혹은 사용인지는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수집하겠다고 한다면 업무용으로 수집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우표 수집을 하면서 그 공공 게시판에다가 우표를 수집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우표 수집책에 수집을 하죠. 자신이 가지게 됐죠. 그런데 방송에서 분명히 수집이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이 남의 나라 대통령의 부인, 남의 여자들, 그들의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범죄자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이런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다 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청와대에서 이렇게 한국말을 이해한다든지 혹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 해결력이 어떤가. 그러니까 그것이 간단한 문제든 아니면 심각한 문제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풀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처리하는 사람들이 청와대 일을 해야 그래야 일을 잘하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쇼핑몰을 갑자기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좀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는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청와대 측에서 이번 방송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해결하는 방식을 청와대식 계산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죠. 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영찬 수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보고르 궁에서 그 문까지, 그 궁의 문까지 500m, 그리고 그 궁의 문에서 쇼핑몰까지 500m, 이렇게 1km를 뒤쫓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에 출연했던 청와대 직원들이 윤영찬 수석이 1km를 뛰어서 쫓아갔다는 데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죠. 첫째, 윤영찬 수석이 뒤따라가지 않았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윤영찬 수석이 1km를 가지 않았다. 윤영찬 수석이 500m 플러스 500m를 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박수현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고르 궁에서 쇼핑몰까지의 거리는 결론적으로 100m라고 주장을 합니다.
100m라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윤영찬 수석의 체력으로는 1km를 달릴 수 없다. 그는 100m 정도 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박수현 대변인은 윤영찬 수석이 그 쇼핑몰까지 대통령들이 가는 것을 뒤쫓아서 달려갔다 하는 데는 의문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그는 윤영찬 수석이 달려간 거리가 1km라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윤영찬 수석이 1km를 달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거리는 100m여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쇼크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맞지 않으면 현실상의 거리가 1km에서 100m로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박수현 대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고르궁에서 쇼핑몰까지의 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이없게도 윤영찬 수석의 체력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하죠. 이렇게 어디에서 어디로 건너뛸지 모르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 일을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 청와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기준이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현실적으로 옆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무수히 뜨거운 커피를 남의 머리 위에 쏟을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박수현 대변인과 윤영찬 수석이 경복궁까지 1km를 달려서 파악을 하자. 그래서 윤영찬 수석이 1km를 달리면 보고르궁에서 쇼핑몰까지 거리는 1km이고 달리지 못하면 그 거리는 100m이다. 좀 더 위험하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보고르궁에서 이 두 대통령이 갔다는 쇼핑몰까지의 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할 겁니다. 땅이 꺼져버리지 않는 한 동일하겠죠. 그런데 그 동일한 뻔한 그래서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윤영찬 수석이 달려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가지고 그 거리를 1km이든지 100m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윤영찬, 박수현, 신지연, 정혜승 그리고 이 방송 진행자 이들이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등골이 서늘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이 국민을, 역사를, 헌법과 법률을 피고인석에 세워놓고 너는 단두대로, 너는 종신형 이렇게 외쳤던 것인가? 혹시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참고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리 문제의 풀이법을 알려주기로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여러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이 풀이법은 두뇌 기능이 평균 정도인 국민들의 풀이법입니다. 먼저 구글 지도를 열고 그리고 보구르궁, 보구르 팔레스라고 찾으면 되겠죠. 거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BTM 보구르몰 거기를 또 클릭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길찾기 서비스를 체크를 하면은 친절하게 그 거리를 알려줍니다. 보고르궁에서 이 쇼핑몰까지 거리는 1km로 나옵니다. 도보로 13분 거리 이렇게 나옵니다. 윤영찬 윤영찬 수석의 손을 들어줘야 하겠죠. 청와대 수석, 대변인, 비서관들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그들 스스로 내보낸 방송, 그들이 국민에게 우리는 이렇게 보여줄 게 많아요 하고 내보낸 그 방송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힘겨운 것은 아닌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국민을 생각하면서 걱정이 됩니다. 그들의 직무 적합성에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지금 청와대라는 곳에서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을 보좌하는 일이 무엇인가? 과연 그것을 알고 있는지 그런 그 의문이 조금 생기면서 이 방송을 봤는데 그 의문이 낙담으로 진짜 심각한 그 고민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송 순서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 답변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대통령의 방문 국가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하는 그 질문이 있고 거기에 청와대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방송 중에 나온 자막을 소개를 하죠. 신지연 비서관은 외국에서 초청할 때도 있고 우리가 요청할 때도 있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이 되었습니까? 물론 외국에서 초청을 하면 초청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겠죠. 그 부분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요청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요청하는지 그랬더니 우리가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청할 때는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한 것이죠. 이어서 윤영찬 수석이 또 답을 합니다. 이것도 자막입니다. 우리 대통령과 외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하다가 혹은 이렇게 우연히 혹은 기회가 있어서 만났을 때 서로 초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답을 얻었습니까? 방문 국가는 전화통화를 하는 상대방이거나 같이 만나는 상대방이다. 한꺼번에 여럿을 만나면 다 초청합니까? 지금 질문이 무엇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윤영찬 수석이 또 말을 덧붙였습니다. 초청을 받은 후 그러니까 서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 초청을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측에서 초청을 받은 다음에 실무진이 외교적인 필요에 따라서 의견을 조율한다. 그러니까 초청을 받으면 그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조율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윤영찬 수석의 말을 다시 정리를 해보죠. 초청을 받을 때까지는 일단 기다려야 하겠죠. 그런데 서로 초청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초청을 해오면 다행인데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전화통화할 기회가 있기만 하면 또 만날 일이 있기만 하면 기다리면서 그 상대방의 초청을 기대하면서 먼저 초청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그 뉴스를 통해서 보면 이것은 확인이 됩니다. 먼저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답례로서 같이 초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초청을 받은 후에 비로소 방문 목적을 정한다 하는 것이 윤영찬 수석의 답입니다. 방문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것이 현실의 지금 실제로 청와대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윤영찬 수석이 이런 답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그것은 밝혀보아야 하겠죠. 윤영찬 수석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초청받은 후 그 의견 조율을 하고 나서 방문국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리던던시라고도 보고 쓸데없는 이야기로도 보이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국을 결정한다. 이것은 순서도 맞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 오는 것도 부적절하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만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방문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초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부르지 않아도 찾아가는 신노스케가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노스케는 그 신선조 드라마에서 활약을 한 아주 흥미로운 그런 그 캐릭터입니다. 이 신선조는 일본 메이지 유신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지사 그룹이고 2018년은 메이지 유신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에게는 대단히 의미가 큰 사건이었고 국가에서 외교 관계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일본이 메이지 유신 150주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신지연 비서관, 윤영찬 수석이 모두 정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남이 초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반겨 달려나가거나 누가 초청을 해주기를 바라는 무도회장의 남성의 선택을 기다리는 여성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나라에서 추구하는 국가 목표가 있고 우리 국익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특별한 외교 관계가 필요하고 그랬을 때 상대방이 나를 초청하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초청을 많이 받는 것이 인기 있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이고 그런 것도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국가 정상으로서 이러한 국제관계를 맺는 것은
남의 눈치 볼 필요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목표, 오직 애국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좋은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다른 정상을 초청도 하고 내가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방문 국가는 어떻게 정해지나? 답은 대한민국에게 이익이 되는, 가장 큰 이익이 되는 순서로 결정한다. 그러한 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국익이라고 하는 그 목적, 그것이 방문국 선택의 제1조건인 것이죠.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들 지금부터 머리에 심어 넣고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